자, 다음 거 우리 볼게요. 자, 다음 거에 뭐 있냐면, 어머나, 이게 나왔다. 이거 아이들 정말 많이 틀립니다. 진짜 많이 틀리는데,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만 한번 읽어볼래? 첫 번째 단락만 읽어봐. 읽어보고 화제 찾아봐, 화제. 선생님하고 첫 번째 단락 같이 할 거예요. 첫 번째 단락만 읽어봐. 자, 됐나요? 선생님은 이거 아마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서남사 가는 길에는, 자, 밑줄 쳐. 독특한 미감 밑줄 쳐봐. 자, 승선교 동그라미. 얘가 화제죠. 그렇지? 그러면 승선교에 어떻게 표현했니가 나올 텐데, 구성 요소가 보일 거예요. 두 번째 줄의 오른쪽 제일 끝에. 자, 홍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치? 홍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석축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석축을 쌓아 올렸다. 석축 동그라미. 그러니까 승선교는 홍해와 석축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두 번째 단락 처음에 뭐가 있어? 홍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치? 홍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면, 자, 그 다음 단락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석축을 세웠는데 석축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찾았니?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쪽 오른쪽 저 끝에쯤에. 석축을 세웠는데. 거기 보여? 못 찾았어? 아니요. 여기. 거기까지 안 가도 되지? 이렇게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 거야. 그게 구성 요소의 특징을 좀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하고.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승선교와 보기의 옥천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차이로 우리가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선지 자체가 어떻게 돼 있니? 1, 2, 3번은 차이고요. 4, 5번은 공통점이에요. 그치? 그러면 공통점이든 차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야?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는 효과, 의도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자, 우선 시간 드릴게요. 이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한번 풀어보자. 시작! 여기까지만 할게요. 독서.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니야, 빨리 봐. 끝까지 봐. 자, 2분. 이거 어려웠어. 기준점을 잡아야 돼, 기준점. 표현 방법과 효과 이동. 힌트 줍니다. 장식입니다. 자, 20초. 자,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읽어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아니,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승선교, 그치? 홍해와 석조, 이게 표현 방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독특한 미감, 이게 효과 의도였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 홍해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부드러운 곡선미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치? 홍해를 통해서 부드러운 곡선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석축이 있죠. 석축의 세 번째 줄, 변화감 있는 조함이 이게 눈에 들어오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주변 경우의 조화, 그렇지. 그래서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 이렇게 우리가 보면 퍼펙트하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저기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줄 봐봐. 한 편.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요 단락 안에 한 편이 나오죠? 자, 승선교의 홍해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돌. 이거 동그라미. 자, 이게 바로 특징이면서 표현 방법이죠. 자, 그리고 이런 장식은, 자, 효과 의도가 뒤에 나옵니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그치?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이거 무엇을 보호하는 거야? 다리 건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저기 보기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쪽 오른쪽 끝에 석축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지? 위치 똑같죠? 석축. 석축에서 자 밑줄 쳐.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서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목적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밑줄 쭉 치세요. 도깨비 형상 동그라미. 이게 바로 특징이자 표현 방법이지. 조각했다. 장식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돼요. 오른쪽 끝에 뭐야?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 이거 밑줄 쳐. 이게 바로 뭐야? 효과, 의도. 의도가 목적이죠. 효과, 의도. 세속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뭐였습니까? 다리 건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이 몇 번 많이 했냐면요. 의외로 저기 뭐지? 동그라미 4번 많이 했어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모두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곳으로 봐.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겠군. 자, 이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했거든요. 자, 먼저 보기에서는요. 보기에서는 두 번째 줄. 보기에서는 일상적 공간과 왕의 공간을 그렇죠? 경계를 나눴고 저기 위에 그 텍스트에서는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오른쪽 제일 끝에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 결국 어디서 나온다? 효과 의도에서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효과 의도. 자, 요거만 잘 잡아냈으면 됩니다. 그 기준점은 뭐였습니까? 조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장식품. 자, 이게 좀 어려웠고요. 정답률이 50%가 안 됐었어요. 자, 이제 문학표입니다. 자, 문학 개념어. 어디 갔지? 자, 그래서 너희는 대략적인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봐봐. 1, 2, 3단. 뭐? 1, 2, 3단. 1, 2, 3단원? 네. 단원. 독작이지? 독작, 비상. 최로 알고 있는데. 요거 선생님이 책 사야겠다. 그래서 영선, 명신, 부광이 똑같아요. 책이. 다행이야.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너희 독작이면 부광이 전통적으로 문법을 진짜 어렵게 하거든? 그럼 3학년 때는 너희들 무조건 문법이겠구나. 그치? 3학년 때는. 그래서 부광 문법은 선생님이 몇 년 전이야? 작년이구나. 작년에 그거 하면서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거 정말 지식 자랑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수능을 넘어선. 훨씬 더 넘어선. 그래서 그때 한 친구가 82점이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1등급이었어. 그리고 1등급이었고, 나머지 전체 평균이 40점대였다. 좀 심하게 좀 이게 됐다. 그냥 3학년 때니까 그때 고민합시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았을까? 선생님 생각할 때는, 부광이 좀 많이 변했거든. 교과서가 바뀌면서 선생님들도 좀 바뀐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좀 너무나 이상한 게 꽈가지고. 자, 아마 나도 100점이 안 나왔을 거야. 그때 내가 풀어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풀어보면서 나도 아마 한두 문제는 되게 아리까리했던 그랬던 게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었던 것 같아. 자, 서술 방식 갑니다. 자, 볼게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자, 대화, 그 다음에 묘사, 그 다음에 서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요 정도만 좀 볼까요? 잠깐만. 서술 방식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줄까? 그래. 요 정도만 가지면 되겠다. 어머나.
자, 서술 방식은 자, 크게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볍게 좀 갑시다. 자, 직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개입해서 말해줍니다. 근데 간접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얘는 보여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서술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직접은 보통 말 그대로 여기가 서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간접 같은 경우는 바로 대사와 그 다음에 행동. 대사와 묘사라고 할게요. 대사와 또 묘사. 이런 방식으로 많이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보시면 자, 사건 전개 속도. 사건 전개 속도는 자, 이 녀석이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느립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서술 방식은. 그러니까 자, 서술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서술, 대사, 묘사.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좀 더 끌고 갈게요. 요 서술 방식은 또 이 서술 방식에 따라서 무엇을 보여주기도 하냐면 인물의 심리 성격 제시 방법을 보여주게 돼요. 심리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얘는 직접 자, 말해주기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간접적으로 해서 자,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간접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대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묘사라는 것은 이 묘사에서는 우리 어떤 뭐 심리 묘사나 행위 묘사 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배경 묘사를 통해서도 인물의 심리를 배경 묘사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자, 이 정도가 바로 전체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적었으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 거예요. 특히 이 서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서술에서 바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요약, 압축적 제시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요약, 압축적 제시.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밑에 우리가 봐봐. 저기 밑에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글을 보자. 제일 끝에 손모가지. 자, 손 위로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듯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걸 심리묘사라는 표현을 써. 이런 걸 심리묘사야. 심리묘사. 그럼 세 번째 거 볼게요. 그럼 분노를 느꼈다. 이거는 심리서술이에요. 차이 보이니? 묘사와 서술 보이니? 서술은 직접적으로 얘의 심리가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우리가 첫 번째 거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듯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감각적으로. 그래서 위에는 심리묘사, 밑에는 심리서술이라고 하고요. 그는 3일에 걸쳐서 과제를 모두 끝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사건이 전개된 시간은 3일이야. 그치? 그런데 서술 시간은 뭐예요? 한 10초 되나? 그치? 서술한 시간이 10초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요약, 압축적 제시, 즉 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 압축적 제시.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참고 있잖아요. 참고 별표 3개. 참고 별표 3개. 자, 요약적 서술 한번 봅니다. 자, 서술되는 시간, 이게 바로 이제 진행된 시간이에요. 서술 1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 진행된, 즉 사건 전개 시간이 서술하는 시간보다 더 길다.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에서. 자, 일반적으로 요약적 서술이라 하면 자, 가로 묶어 서술부터 밑에 줄 경우까지. 자, 서술되는 시간에 비해서
이게 바로 진행된 시간이야. 작가가 서술하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몇 마디로 짧게 압축하니 요약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대화나 묘사를 활용할 때는 서술되는 시간에 비해서 서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물들이 대화하고 행동하는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글로 옮기는 건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걸 요약 압축적 제시. 자, 밑에 작자 미상의 금방울전이라고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자, 다 풀었어요? 자, 한번 볼까? 자, 차설. 자, 장공 동그라미. 자, 뇌양 네모. 장공 동그라미 뇌양 네모. 또 이거 올라가면 안 돼. 룡펀치.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너 한 번 더 올라가면 내쫓을 거야? 알겠지? 못 들은 척 한다. 자, 장공 동그라미. 자, 뇌양 네모 잡고요. 자, 묘미 평화나 주야로. 자, 해룡 V표 잡으세요. 그래서 오른쪽 부인 보이죠? 부인 동그라미 잡고요. 이제 슬퍼하는 원인이 바로 해룡을 그리워서예요. 그렇지? 그래서 슬퍼하더니 물결 잡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부인이부터 가로 한번 묶어볼까? 부인이 이 때문에 자, 자는 것과 먹는 것이 위독해서 뭐 침석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침이 자는 거고요. 석이 먹는 건데 자, 위독해서 자, 많은 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백약이 자, 무효함에 공이 자, 공이 누구예요? 장공이죠. 주야 뭐 밤낮으로 자, 뭐 병칙을 떠나지 아니하다 가로 닫으세요.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요약적 서술이에요. 그래서 여러 약을 자, 먹여봤는데 무효했다. 즉 의미가 효과가 없었다. 하루는 부인 동그라미, 공 동그라미, 자,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래서 첩의 팔자가 자, 기박하여서 자, 자식 누구죠? 바로 해룡이죠. 그죠? 자식이 해룡이에요. 난중. 자, 난중에 잃고, 그러니까 가족과 이별합니다. 자, 밑줄. 생전에 만나볼까 하였더니, 여기다 밑줄 잡으세요. 대사의 포인트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있죠. 공은 길이 보증하소서, 그리고 생명이 다하니. 장공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가 쭉 나옵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장공이 막 울었고, 이제 방울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방울이 뭘 줍니까? 보온초를 주죠. 이 보온초가 바로 뭐냐면 조력의 소재지. 그러니까 여기는 방울이 조력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납니다. 전기성이 일어나고 마지막 줄에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마무리. 자, 거기 보세요. 1번 선지 보세요.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대요. 자, 뭘 묻는 거야, 이거?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 이걸 묻는 거예요. 1인칭 주인공이니? 그걸 묻는 거고요. 고전 소설은 거의 99%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요약적 서술 있고요. 등장인물에 말이 있습니다. 자, 봐봐. 순서 봐봐. 요약적 서술이 어디 있니? 첫 단락에 있지. 두 번째 단락에 인물의 말이 나왔지. 이해갑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순서도 좀 보시고 3번에 보시면 인물 간의 갈등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인물 간, 이거 인물 간 그러면 무조건 두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인물 간, 그럼 두 인물이야. 자, 여기 인물은 누구랑 누가 등장했어요? 장군과 부인이잖아요. 둘이 갈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배경 묘사 있습니까? 배경 묘사 어디서 나왔어야 돼? A 첫 번째 나왔어야지. 뇌양. 뇌양이라고 딱 되어 있으면 거기 바로 이제 배경 묘사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배경 묘사 없습니다. 자, 부정적 인물 여기 있습니까? 여기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속어법으로 해도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었다. 만약에 요약적 서술이 뭔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1, 3, 4, 5가 확실히 아니니까. 됐나요? 그렇지? 그렇게 보셨으면 됐습니다. 자, 오른쪽 보니까 김만중의 사스이 남정기. 자, 시작. 사스이. 됐어요? 자, 요거 쉽죠? 하는 유할림, 유할림 동그라미. 특히 할림이라는 거는 유 띄고 할림 썼잖아. 그러니까 할림은 뭐야? 벼슬 이름이야. 보통 가정사 소설에서 할림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는 벼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을 마치고, 자, 집 네모 잡았어야죠. 만약에 배경묘사나 외형묘사가 나오려면 바로 요 파트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성낭중이라는 사람이, 자, V표 잡으시고요. 편지를 보내서 남쪽 지방의 고향인 동청 V표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동청의 인물의 내력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요약, 압축적 제시. 특히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요약적 서술을 통해 나와 있잖아. 밑에 저거. 과거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과거 사건인 경우가 많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자, 넘겨요. 자, 이제 3강에, 자, 시적 상황. 자, 요거 갈게요. 자, 시적 상황은,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우선 이제 운문편인데요. 자, 상황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괴리.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하냐면, 그렇지. 내적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것 때문에 고뇌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상황이 부정적 상황이 된 거죠. 선생님이 왜 부정적 상황이 얘기해요? 90%가 부정적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볼. 그러면 이 상황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바로 부정적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서라고 하죠. 그래서 상황과 정서는 자, 어떤 관계?
유기적 인과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기적 인과관계. 자, 이게 바로 부정적 상황입니다. 이때 이 부정적 상황을 오른쪽으로 자 살짝 올게요. 자, 그러면 이 부정적 상황은 자 현대시의 부정적 상황을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 부조리현시. 자, 두 번째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성찰이죠. 성찰 깨달음인데, 자, 개인적 성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적 성찰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부정적 현실, 부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부정적 상황을 표현할 때는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그지?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맞죠? 됐어요.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자, 적어놓은 게 바로 26페이지입니다. 자, 시간 드립니다. 27페이지. 시작! 자, 시간 표현한 사람? 좋아요. 가볼까요?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 좋아요. 얘기를 잘하네. 자, 거기 보시면 자, 김동명의 파초보입니다. 이건 대상 중심신이 화자 중심신이 대상 중심이죠. 제목 자체가 파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조국을 언제 떠나니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가련하다 물결 잡으세요. 이 연민이죠. 그러니까 조국을 떠난 건 파초예요. 파초는 열대식물입니다. 열대식물. 남국을 향한,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죠. 고향을 향한 불타는 향수. 향수가 바로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자,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외롭구나. 외롭구나 물결 잡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파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뭐야?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대상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무조건 화자는 연민입니다. 볼게요.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자, 의인화죠.
그래서 나는 뭐 한대요? 나는 샘물을 길어서 네 발등에 붙는다. 네 발등에 붙는다.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왜요? 불쌍하니까. 그지? 불쌍하니까. 자, 밤 세모, 차다 세모. 자, 나는 또 너를 머리맡에 있게 하마. 머리맡에 있게 하마 밑줄 쳐. 자, 너는 의인화된 대상이죠? 머리맡에 있게 하마. 그러니까 왜? 불쌍하니까. 나는 즐겁게 너를 위해 종이 되겠대, 밑줄. 왜? 불쌍하니까. 자, 너의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자, 우리 겨울 세모. 자, 뒤에 가리우자 물결 잡아봐. 자, 그럼 이거 노력하는 거 맞니? 노력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럴 때 밑에 뭐라고 써요? 극복의지라고 쓰시는 거. 파초와 함께, 자, 이겨낸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나 김광근의 수철리 볼게요. 자, 누이 동생의 무덤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지? 여기 세모 잡아봐. 자, 질문 던집니다. 여기 극복의지 있니, 없니? 없죠. 그렇지. 왜?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이 뭐야? 서러운 생각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여기선 절망체념으로 무조건 끝나는 거야. 이별시에서 극복의지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그렇죠. 재회희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재회희망이 없으면 극복의지가 안 돼.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윤선도의 견해어 봅니다. 슬프나 즐겁거나, 자,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에 할 일만 닦을 뿐이언정. 그러니까 할 일만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 밖에 남은 일, 윤선도의 시그니처죠. 자, 그 남은 일은 무조건 세모. 자, 즉, 할 일만 하는 거 밖에 남은 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세모. 자, 분별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렇죠. 구별하지 않겠다. 내가 한 일이 망령된 줄을 나라고 하여 안다.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이미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누구야? 임금. 자, 임금님을 위한 탓이로세. 아무 세모, 아무리 일러 바쳐도 세모. 그치? 님께서 헤아려 보소서. 이런 얘기예요. 주체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자, 그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아무는 간신이 되고요. 아무리 일러 바치는 거, 이건 모함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추성 진호로 밖에서 울며, 자, 울어 물결 잡아. 자,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울며 지나가는 저 시냇물아. 시냇물 동그라미. 감정? 이입. 그렇지. 운대잖아. 무음홀이라 무엇하려고 주야에 밤낮으로 흐르느냐. 그렇지. 니은다는 단은 의문형. 흐르느냐. 의문형. 님량한 내 뜻. 한 글자로 뭐라 그래? 숭. 자, 임량한 내 뜻을 따라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시냇물이. 자,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야겠죠. 자, 1번 선지 아이들이 많이 했습니다. 1번 선지. 자, 현실과 이상의 괴리. 여기까지는 뭐야? 부정적 상황이야. 이게 계속적으로 세지고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야? 성찰 깨달음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에 보시면 저 큰 범주. 그래서 큰 범주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치? 성찰이니? 이걸 묻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시간의 변화가 있니? 순행이든 역순행이든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없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3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시였습니다. 자, 28페이지. 자, 28페이지. 할 게 많은데? 자, 우선 요거 풀고 잠깐 쉬죠. 자, 28페이지. 자, 시작. 요거는 할 게 많다. 대상이 무조건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추상적 관념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다 풀었지? 자, 정답은 1번이 돼야죠. 그렇죠? 잘 가십니다. 잘 푸네 우리 애기들. 이건 좀 할 말이 많습니다.